내가 이 카페에 1년에 얼마나 기부하는지 알아?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세요, 제대로.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 얼굴에는 굴복이 아닌 깊은 평정이 깃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며 서은채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3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렵한 턱선과 차분한 눈빛을 가진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 대신 소박한 셔츠와 검은색 바지, 그리고 봉사팀 신입팀장 이은주라는 이름표가 달린 앞치마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은주입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앞치마 끈을 단단히 메었습니다. 국내 최대 문화재단 청우의 CEO 서은채라는 이름은 오늘 하루만큼은 완전히 봉인되어야 했습니다. 청우재단 산하 커뮤니티 베이커리 카페 나눔터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며 원목 테이블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와 원두커피의 진한 향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이곳은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빵과 커피를 제공하는 동시에 상류층 후원자들의 봉사활동 장소로도 활용되는 곳이었습니다. 은채가 이곳에 위장 근무를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재단의 핵심 사업인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현장 진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이 진정한 봉사 정신으로 일하고 있는지, 후원자들이 단순한 면죄부가 아닌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서은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때 그녀는 가난과 수치심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일로 생계를 이어갔고 은채 자신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과외로 학비를 벌어야 했지요. 그 시절 그녀를 짓밟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오늘 이곳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오지선.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는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피부과 원장 부인인 그녀가 청우재단의 VIP 후원자로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은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은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과거의 가난과 수치심을 완전히 극복했는지 그때의 아픈 기억들이 지금의 자신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 말입니다. 이은주 팀장님, 오늘 처음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 직원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채는 자연스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벽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켰습니다. 곧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상류층 부인들의 봉사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오지선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은채는 다시 한번 앞치마를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하얀 앞치마는 단순한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였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서은채는 더 이상 그때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상처들이 정말로 아물었는지, 오지선을 마주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오늘 확인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문 앞에 첫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카페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소박한 동네 주민들 대신 명품 핸드백과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부인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대화 소리에는 여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우재단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채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부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카페 안을 품평하듯 후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그녀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등장을 알리는 듯한 당당한 자세였지요. 오지선이었습니다. 어머 지선아. 여기 있었구나. 다른 부인 중 하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선은 우아하게 걸어와 테이블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미안해, 촬영이 늦어져서 인플루언서 일이 생각보다 바쁘더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선은 팔로워 5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성형외과 원장인 남편 덕분에 상류층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은채는 메뉴를 들고 그들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지선은 메뉴를 받아들며 무심코 은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지선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은채의 이름표를 확인한 후 다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설마 너 혹시 서은채? 주변 부인들의 대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은채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은주입니다. 주문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지선의 눈빛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년이 흘렀어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에이, 거짓말. 너 분명히 서은채 맞잖아. 세영고등학교 3학년 2반. 지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부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서은채네. 세상 참 좁다. 너 아직도 이런 데서 일하고 있구나. 그 말에는 명백한 조롱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객님, 다른 고객분들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 뭐가 피해야? 지선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들, 이 친구네 고등학교 동창인데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그때도 집이 완전 가난해서 맨날 아르바이트 했거든. 다른 부인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채의 뺨이 약간 붉어졌지만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어머, 얼굴이 빨개졌네. 지선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맞아, 얘 어머니가 남의 집 청소하는 일 했어. 그래서 학교에서도 항상 조용히 있었지. 자존심이 상했나 보네. 그 순간 은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런치박스 대신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던 점심시간, 새 교복 대신 교복 물려받기 행사에서 얻은 낡은 옷을 입던 날들, 그리고 그때마다 지선과 친구들이 던지던 시선들. 참 안쓰럽더라. 우리는 용돈 받아서 떡볶이 사 먹을 때 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어머 정말? 다른 부인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은채는 주문서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진정해, 나는 과거의 서은채가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도 내 시험의 일부야. 이 정도로 흔들릴 내가 아니야. 하지만 지선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아? 결혼은 했어?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질문은 에이, 우리가 무슨 남인가? 동창인데.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설마 아직도 지선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은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선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얼굴 보니까 답 나왔네. 지선이 다른 부인들을 향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태생이 중요한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 은채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무력감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달라졌어. 나는 그녀는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고된 일로도 자신을 대학에 보내주려 했던 어머니의 거친 손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선이 찬물을 끼얹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청소 같은 거 말이야. 순간 은채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독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선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채의 침묵을 약함으로 받아들인 듯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아, 맞다, 언니들. 이 친구 어머니 진짜 대단했어. 지선이 다른 부인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짜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남의 집 청소하러 다니시면서 이 친구 대학까지 보내셨거든. 정말 위대한 모성애지 않아? 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은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셨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지선이 은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때도 이렇게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네. 그녀는 일부러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남편은 정말 뭐 하는 사람이야? 공사장에서 일해? 아니면 치킨집이라도 하나? 다른 부인이 킥킥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지선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요즘은 치킨집도 잘 되면 돈 많이 벌어. 아, 맞네. 미안해. 지선이 가짜로 손을 합쳤습니다. 그래도 궁금하긴 해. 은채야, 남편분 직업이 뭐야? 은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남편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김민주는 평범한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물론 지선이 알 필요는 없는 일이지만 개인적인 얘기는 에이, 창피한 일도 아닌데 왜 그래? 설마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지선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혹시 뭐지? 요즘 남자들 중에 일 안 하고 부인한테 얹혀 사는 사람들 많다던데.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까지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지선이 일어서더니 일부러 팔꿈치로 커피잔을 밀어뜨렸습니다. 갈색 액체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미안해. 실수했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여기 직원분, 빨리 치워주세요. 은채는 황급히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커피를 닦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잠깐. 지선이 은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 카페에 1년에 얼마나 기부하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500만 원이야. 1년에 500만 원.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지. 다른 부인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 내가 명령하는 거야. 신입 팀장님, 지선이 신입팀장님이라는 말에 특별히 힘을 주었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세요. 제대로.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은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선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오만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은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히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시험의 의미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남의 집 바닥을 무릎 꿇고 닦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때 어머니는 한 번도 굴욕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 무릎을 꿇으셨는데 은채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선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이게 내 자리야. 20년 전에도 지금도. 다른 부인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행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평정이 찾아왔습니다. 분노도 굴욕감도 아닌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은채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이 진짜 시험의 끝이라는 것을.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정성스럽게 마치 어머니가 하시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굴욕이나 고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처럼. 지선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뭐야, 왜 그런 표정이야? 하지만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닥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성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숨이 가쁜 그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은채를 발견했습니다. 박정우 전무였습니다. 청우재단의 실무 책임자이자 은채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지요. 서서은채. 그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은채 CEO님.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컵 부딪히는 소리, 속삭이는 대화 소리,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지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박 전무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은채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CEO님.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일어서며 행주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동명이인이겠지? 서은채가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닌데. 박 전무가 지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청우재단 CEO 서은채님께서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현장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팀장으로 위장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선은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입니다. 은채 아니 은채 씨.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모르고. 은채는 앞치마를 벗어 정갈하게 개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정이 흘렀습니다. 지선 씨, 은채가 처음으로 지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지선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채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나 봐. 정말 몰랐어. 다른 부인들도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지선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무릎 꿇고 있는 지선을 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은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지선 씨의 사과는 제 지위를 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제 상처를 향한 진심이 아니에요? 지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나 정말.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신 지선 씨 주변에서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무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존중하세요.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은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지선 씨의 오만에 대한 유일한 속죄입니다. 은채는 박 전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무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회장님과 3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채는 마지막으로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하루가 그녀에게는 20년간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직원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직원들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은채가 출구를 향해 걸어갈 때 지선이 다시 불렀습니다. 은채야, 은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번에는 지선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진짜 후회였습니다. 은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선 씨도 행복하세요? 그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박 전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CEO님 괜찮으십니까?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은채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카페 안에서는 지선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부인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그녀만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 있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청우재단 CEO실에서 가을 햇살을 받으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듯 그녀의 마음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나눔터 카페의 월간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진심 어린 서비스에 대한 좋은 평가가 많았습니다. 은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직원들에게도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CEO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요?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지선 씨가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은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후로 지선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은채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였습니다. 은채에게 먼저 이런 편지를 쓸 용기를 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걸 말하고 싶어.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너의 말을 생각했어.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대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존중하세요 라고 했던 말.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 왜 나에게 용서 대신 실천을 요구하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구나.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정말 많이 변했어. 카페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청소하시는 분들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내 아이에게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서 깨달았어. 20년 전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집안 배경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가가 중요한 거였어. 너는 그때도 지금도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지. 이제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게. 대신 평생에 걸쳐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야.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지선. 은채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선이 진짜로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군요.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은채는 편지를 서랍에 정중히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채는 남편 민준과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조용한 산기슭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요? 은채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하신 일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놀릴 때마다 숨고 싶었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부끄러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가장 숭고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민준이 은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무릎 꿇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그 사랑 덕분에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처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카페에서 무릎 꿇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왜요? 굴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거든. 이상하게. 은채는 웃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무릎 꿇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달 후 은채는 나눔터 카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CEO로서 정식 방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은채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이은주 팀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CEO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중하게 대하시는 걸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은채는 고마웠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은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2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과거의 무게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채는 청우재단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내일 다시 어머니를 찾아뵐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가을 햇살이 은채의 뒤를 따라 길을 비춰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잘 헤쳐나갔던 일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